어제 저녁 한 6시경에 왕십리역 주변이 조금 이렇게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왕십리 반란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던데요. 왜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임종석이 살아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꼭 통합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마트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당신이 정계의 의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러면 돼? 정말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상황이 참 정상적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 뭐야? 자, 어제 임 전 실장이 뭐 사실상 컷오프 공천 배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십리역에서 어제 뭐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그 지역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시면은 주변에 친문 진영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죠. 지금 나오고 있네요.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의원 이런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소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개혁의 딸, 개딸들이 뭔가 막 항의를 합니다. 임 전 실장님,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이 손짓을 해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항의를 이어갑니다. 당신들이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해봤어? 임종석 당신이 뭐 전대협 의장했던 사람이라면서 그러면 돼? 뭐 이런 항의성 뭐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자, 뭐 일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십리 반란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정옥 변호사님은 조금 전에 저러한 풍경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 뿌리에서 넣은 명문정당이다. 예. 근데 이게 그 모습입니까? 저게 한 뿌리에서 넣은 명문정당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이쿠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성명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문 전 대통령이 뭔가 입장을 낼 것 같다? 예. 어떻게? 어떻게요?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하면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아이고야. 나도 쏟고. 야, 정말 이제 이재명 대표 찾아와서 통합 이야기하니까 믿었죠. 그리고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아마 이런 식의 메시지가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임종석 실장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 당에 남아서 예. 이재명 대표 끌어내리려고 이 쿠데타인지 반란인지 혁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컷오프 이제 공천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혹시 탈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서정옥 변호사님은 아이고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탈당하지 않고요. 민주당 내에서 남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뭐 이런 주장이신 거예요? 지금 이제 임종석 실장 마음속에는 예. 이재명 대표 체제 가봤자 며칠 가겠어. 아이고야. 어차피 이게 총선에 폭망하면 어차피 이게 책임론이 이재명 대표 책임론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개항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많이 가봤자 이게 총선이고 아니면 이게 그 전에 이미 여론이 폭망하면서 후보자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선거 치를 수 없다. 이재명 대표 빨리 사퇴해라. 그리고 이게 비대위 가자. 이런 이제 욕구가 분출할 거예요. 따라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당권 이제 꿈이 있거든요. 예.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선거 전에 끌어내리면 제일 좋고, 어허. 그다음에 늦어도 선거 책임론으로 예. 끌어내리면 이게 다음 대안은 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와신 상담하면서 이게 당에 남아서 투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4년 올해 8월 말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또 한 번 뭐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서울의 서대문구에 있는 한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왜? 직장인들의 뭐 정책 간담회 이런 걸 하기 위해서였는데 조금 이렇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헬스장을 갔으니까 당연히 헬스장에 뭐 운동 기구 가운데 가장 뭐 기본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저건 이제 하체 운동하는 거죠. 쫙 폈다가 내렸다, 폈다 내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운동 기구는 러닝머신 아니겠습니까? 자, 뛰어, 걸어. 그런데 흥미로운 게 마침 또 저때 이재명 대표가 저 러닝머신 위에 딱 올라간 순간 그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그 기자회견하고 있던 모습이 그 화면에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저 화면이 켜져 있으니 저 화면을 잠시 보면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뜁니다. 러닝. 그러다가 이제 뭔가 저 옆에 저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뭔가 좀 이상했던지 저 임 전 실장이 나오고 있는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돌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 이재명 대표가 러닝머신 위에 올라 있을 때 마침 임 전 실장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마침 나중에 트레이너가 저 채널을 돌리는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얘기입니다. 자, 임 전 실장이 그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강한 어조의 발언을 내놓은 것은 공천 기조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면서 설명하지 않는 이런 공천은 내가 선거 여러 번 겪어봤지만 처음이다. 이번 기회에 당을 확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헬스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좀 먼저 사전에 좀 꼼꼼하게 좀 러닝머신도 체크하고 그랬어요. 저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아까쯤에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합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거부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게 과거에 김문경 혁신위에서 논의 과정에 있을 때 어떤 그 공천에 대해서 컷오프를 당하거나 어떤 하위 10% 20%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 본인에게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의원들이 공개하자는 거에 대해서 딱히 의견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공천에 배제되고 하위에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 불만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혁신을 해야지 또 새로운 민주당이 될 수가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골라내야지 또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